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SK그룹의 친중행보 수상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그 황교안 우리 총리가 지금 SK 그 유심 이제 서버 이 탈취 사건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외세 침략이다. 뭐 중국의 침략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심해야 되는 이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그 황교안 총리의 이제 그 의심이 이제 걱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에 이제 수수께끼가 풀려가네 해서 이제 이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무 기록, 그러니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고작 4개월이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이 서버에 들어가서 이 각종 데이터를 이제 유출하고 조작하고 해킹하고 했던 그 데이터는 그 이제 흔적들은 해커들이 다 지우고 갔다는 거고요. 12월 3일 이후에는 그 흔적들, 지운 흔적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2월 3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 그 12월 3일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날이고, 스카이데일리 99 기사에 나오는 중국인 해커를 잡아간 그 시점이 12월 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 청와대를 버렸다. 청와대를 버린 거는 청와대 곳곳에 도청기,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막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용지물이 되자 다급해서 중국에 콜을 했고, 대량의 중국 첩보원 요원이 선관위에 입국 후에 통신사 해킹, 비아폰 SKT입니다. 대통령실 지속적으로 내부 정보 세워나가자 대통령실에선 가짜 정보 유출 후에 수시로 폰 교체하는 일이 있었다. 겸령 시행 후 선관위 중국인 범인 검거, 정리하면 중국인 해커들이 기록을 지울 수 있었던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일 전까지의 기록들은 다 사라졌지만 계엄 이후 체포되어 작업을 못하니 기록이 남게 됐다. 이거라는 의혹을 이분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계엄으로 놀라서 도망갔다기에는 너무 12월 3일이 딱 맞아서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뭔가 떠오르는데 해커를 부정선거 세력에 연결짓는다 가정하면은 하웨이, SKT 부정선거 연결고리에 3년짜리 해킹 이슈가 최근에 터진 거면은 엠바고가 해지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SKT 해킹 비어는 중국 해커 집단이냐? 중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의심된다 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SKT 유심 정부 해킹 이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얘들이 이제 심어놓은 여기 BFP 도어라는 이게 중국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해커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밀히 조사한 결과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이전에는 방화벽에 로그 기록, 로그돼 있던 이렇게 접속했던 기록들을 그 해커들이 다 지웠었다는 거죠. 얘들이 지금 잡혀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지우는 작업을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음. 여기 12월 3일 날 잡혀간 그 이제 해커들, 중국인 해커들 이제 사진입니다. 다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고요. 이걸 올리신 분이 이 사진을 GPT로 보정해서 배포한 그 이제 분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SKT가 해킹 시코할 당시에 키사 측에서 기술 피해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SKT가 스스로 찔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안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SKT가 해킹된 이 사례는 SKT에서 이제 이거를 뭐랄까 이제 자기들이 열어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이 해킹이 일어난 거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좀 찔리는 게 있어갖고 키사에
이 보고도 늦게 하고 그 다음에 키스에서 도와줄게 했는데 그 도움을 거부하려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의혹을 SK텔레콤이 받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 저널리즘의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 씨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중국인이더라. 이 최민정 씨는 중국 인민대 부속 중국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을 나와서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홍해투자에 입사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반중국인처럼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이유가 고 최종현 선대회장부터 강조한 중국 사랑이 SK 3세인 최민정 씨의 혼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선대 최종현 회장께서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긴밀한 사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2006년부터 베이징 포럼, 상하이 포럼, 난징 포럼 등을 개최했고 보아 포럼 등에도 참석하며 중국 정부는 물론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폭을 넓혀갔다. 되게 친중적인 행보를 SK는 과거부터 최종현 선대장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1992년, 93년부터 이제 SK는 친중국 행보를 쭉 펼쳐왔다. 그래서 걱정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최 회장이 2012년 뭐 쭉 있고요. 예, 다음 넘어가시고 여기 마지막에 그 전에 차녀의 결혼으로 최 회장의 중국 사랑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되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가 재벌가 자제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제 차녀의 결혼으로 최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가 중국이 이제 SK 그룹 전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최태원 차녀 최민정 씨가 이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스타트업에 근무했는 CEO가 바로 이분이 이제 중국인 덩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이제 중국인 CEO고요. 이분이 이제 최민정 씨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다음 이 SK그룹의 이제 중국 사랑은 되게 오래됐다는 말씀. 2001년입니다. 무려 2001년에 중국의 동북아 지역연합회를 제의했다. SK가 중국의 중앙당교와 이 세미나를 갖고 뭐 쭉 했다는 거죠. 이 중앙당교라는 데가 뭐냐 하면은 이 중국의 공산당 간부를 길러내는 핵심 기관이에요. 이게 중국 공산당은 이 중앙당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과거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기 전에 맡았던 직함이 중앙당교 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이 이 중국을 이끌기 전에도 그 맡았던 자리가 중앙당교 교장이고요. 모택동이 중국 주석에 오르기 전에 맡았던 직책도 중앙당교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교 교장은 중국 국가주석이 되기 전 의 자리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하고 SK하고 2001년부터 무려 긴밀한 협약을 맺어서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2001년 11월 6일 SK 경영진이 중국에서 제2의 SK 구축에 가속을 지금 하고 있다. SK 송길승 회장이 동북아 연합을 제의했다. 뭐 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고 2024년 12월 23일 이제 여기 기사에 보시면 조혜주 고안석 거론한 황교안 총리께서 선관위에 드리워진 북한과 중국의 그림자 하면서 이 고안석이라는 자가 이제 부정선거 시스템의 이제 실무 총책임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고안석이라는 자가 북한의 거의 뭐 간첩이었고 뭐 감옥 갔다 왔으니까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수학을 합니다. 수학하고 그 다음에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회개발 팀장으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이었고 요번에 사전투표율 31.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바로 그 김민석이라는 겁니다. 다음
양정철은 또한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4.15 총선 당시 조혜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동안 쭉 있었고 이러한 시비는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어 있고 최근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조작과도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라고 우리 황교안 이제 후보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에 북한,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이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SK가 맺은 시점이 무려 2001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핵심 역할을 했던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SK 차이나 IT 개발팀장으로 중국에서 4년을 근무했었고 근무하고 나서 딱 들어간 자리가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제 시스템이 구축된 그 시점으로 보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SK 그룹이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SKT가 해킹이 됐는데 그 해킹한 주체가 중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봐도 더더욱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 주로 유출되고 있는 창구가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직원이 구속됐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이 중국으로 지금 미국이 반도체 칩,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으로 못 수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으로 미수출되는 일이 있는데 잡아보면은 다 한국을 거쳐 갖고 가더라 하는 지금 얘기. 다음. 화웨이 미스터리 충격파 SK 하이닉스는 깜놀이지만 해서 이 화웨이가 확보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SK 하이닉스 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의 한국 반도체 진퇴양난 SK 하이닉스가 인텔 중국 공장 이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그 인텔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여기 있다가 지금 우리 장사 못하겠다 빠져나오는 그 판국의 그 인텔의 중국 공장을 인수한 게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년 5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자회사를 중국 우시법인 파운드리 자회사를 지분을 절반에 매각했는데 그 절반 매각 사간 데가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SK 관련해서 이제 진유경 행보는 계속해서 이제 너무너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감사합니다.